자, 우리 조건문 하고 있는데요. 조건문 앞에서부터 잠깐 쭉 리뷰를 하고 이제 중첩 if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if잖아요. if 여기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죠. 이제 나머지 오늘 여기를 할 건데 앞에 if문 여기 잠깐 리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다 if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문. 조건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알람 시계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이제 조건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시간에 딱 알람을 울려라. 몇 시, 6시가 되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람을 울리는 것이고, 만약에 조건이 잘못되면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제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if문은 이제 기본 조건문인데요. if 이런 식으로 돼요. if 그다음에 조건시 그다음에 콜론 그다음에 이게 참일 때 실행할 실행문 요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 문법 그 딱 짜여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if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 보시면 자, num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인풋문과 이제 정수 변환을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 받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요. if 그다음에 조건식이죠. 그 num이 여기 변수 num이 10보다 크다면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20을 넣었기 때문에 20은 10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행문이 실행이 된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5가 됐다. 5는 1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일 때만 실행이 돼요. 실행문은.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true, false일 때 출력되는 것이고 이제 속도 위반 우리 했었잖아요. 이제 시내에서 속도 위반 50km인 데가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 속도가 지금 입력할 수 있게끔 차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66도다. 66은 5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위반을 출력을 하라라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속도가 45다. 45는 50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만약에 실행문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요런 실행문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들여쓰기를 꼭 해야 되는데 들여쓰기처럼 여기처럼 한 칸을 들여쓰기 할 수도 있고 두 칸, 그다음에 네 칸, 일반적으로 네 칸을 많이 써요. 자, 8칸을 들여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지만 들여쓰기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행문이 하나일 때 상관이 없지만 여기처럼 만약에 두 개의 실행문이 있다. 여기 네 개, 세 개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 네 개인데 뒤에는 5개. 여기는 네 칸이 들였었는데 8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행문은 공백수가 또 동일. 내가 네 칸을 들였었으면 네 칸, 세 칸이면 세 칸 등등 이렇게 들여쓰기 그 칸을 꼭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요거는 그냥 if문의 실행문이 아니라 그냥 출력문이 되는 거죠. 여기 상관없이 참일 때, 거짓일 때 모두 다 출력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들의 코드 블록은 간단하게 한 줄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if문에 살펴봤을 때 if문이 참이 아니면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뭔가가 불완전한 문장 같아요. 그래서 else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if else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예제를 한번 보면 쉬워요. 자, 8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고 80 미만입니다는 아쉽습니다. 다시 도전하세요를 출력하게끔 한다.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8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있잖아요. 이것의 반대, 아니 미만이면 이 두 가지 경우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를 입력했을 때 만약에 80이면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가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70인 경우 이렇게 실행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뭔가가 불완전한 문장 같아요. 그래서 if else를 쓰는데요. else 대신에 이렇게 if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if else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if문을 두 개 주는 것보단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세상을 딱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닌 거는 다 80 미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if 조건식이 80 이상이라면 t면 여기 합격을 출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요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이 if else죠. 그래서 if else가 있어야만 약간 완성된 문장인 거죠. 뭔가가 빠지지 않은 완벽한 문장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if else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만약에 그 실행문이 이제 결정되지 않다거나 지금 떠오르지 않을 때 이제 뭔가를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지만 에러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써놓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구문 에러. 구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 우리 그 에어컨이나 뭐 난방기를 가지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온도 설정 온도를 주는데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팬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중지하라는 거죠. 만약 50도다. 지금 현재 온도가 50도, 지금 설정 온도가 지금 40인 거죠. 4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현재 온도가. 그렇다면 팬을 가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10도라면 40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중지하는 문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if else를 살펴봤고요. 양자택일 말고도 이제 조건이 굉장히 다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학점인데, 여기처럼 90점 이상이면 A, 그다음에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 그다음에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C, 그다음에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D, 아니면 F가 출력이 되는 것이 우리 학점이잖아요. 실제 예죠. 그래서 if else, 그 다음에 elif는 else if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또 만약에 뭐라면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elif예요. 앞에 else 빠졌고 if를 이걸 합쳐놓은 것이 elif인데요. 자, 다중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조건문이고, elif는 else if의 줄임말, 그렇지 않고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할 실행문,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 이건 양자택일이었고요. 양자택일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의 경우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또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실행할 결과물,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또 조건을 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 elif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else인데 다시 또 if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else죠. 여기서 이 조건식에서 보면 else죠. else. 그 다음에 다시 if잖아요. 여기도 여기 조건에서는 else가 되는 것이고, 다시 조건식 if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합친 거예요. elif, if 이렇게 요거를 합쳐서 elif, 요걸 합쳐 놓은 것이 이제 if, elif. 마지막에는 최종에는 마지막에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는 else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죠. 만약에 90 이상이면 A, 그렇지 않다면 다시 80 이상이면 B,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만약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C. 그렇지 않고 다시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D. 마지막엔 F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else만 해주면 되겠죠. else 해서 이제 F를 해주시면 이제 다중 i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 if문을 우리가 if, elif, else 그러니까 요거를 해주면 if, elif, else 구문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다 같은 예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아까 경우의 수가 지금 아까인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잘못되는 경우예요.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60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이 있고 그 다음에 80이 있고 90이 있고 뭐 100이 있다고 하면 점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포함이죠. 크거나 같다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90, 80, 100점 100점까지 있으면 다 포함이 돼버리죠. 여기도 D, 여기도 D, 여기도 D예요. 그죠? 근데 다시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80, 90, 100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왔다 갔다 해주면 잘못 설정된 이제 다 D가 설정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일 위에 D 라면을 했기 때문에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점이든 9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모두 다 D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경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처럼 자, 요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있잖아요. 자, 60이 점수가 있고 0점이 있겠죠? 0점부터 6점. 70, 80, 그 다음에 90이 있잖아요.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포함. 그 다음에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데 여기는 A 요거에 포함이 됐으니까 90 전까지 89까지예요. 조건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결과가 출력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국가 재난지원금 수령액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작년엔 못 받았고 재작년에 받은 것 같은데 그죠? 광주에서 주는 뭐 1인 가구, 4인 가구 별로 이제 국가 재난지원금 수령액을 뭐 주게끔 했었는데요. 가족 수를 기준으로 했었죠. 가족 수를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입력을 받게끔 해주고 정수 변환을 했어요. 만약에 people number 여기 people number가 1이라면 이것과 같다면이죠. 이것과 같으면 4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자, 40만 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2와 같다면 60만 원. 그 다음에 3과 같다면 80만 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기는 else 대신에 4가 아니라 여기 딱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점수를 주면 안 되죠. 1, 2, 3, 4만 있는 경우니까 다 elif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4보다 이상, 뭐 여기는 그냥 else라고 해도 되겠네요. else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4, 5, 6, 7, 1, 2, 3이 아닌 경우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을 입력을 해도 100, 4를 입력해도 100만 원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if, elif를 이용해서 국가 재난지원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BMI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요. BMI 뭐 체질량 지수잖아요. 이거를 계산하는 건 앞에 있었고 뭐 키와 몸무게 그거였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는 90, 뭐 100 이렇게 나왔네요. 지수별로 이제 뭘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는 뭐 이런 걸로 했어요. 90 이하이면 저체중, 90 이하이면 저체중. 그다음에 90보다 크고 110보다 뭐 110 이하이면 이 110 포함이 됐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90, 만약에 90이다. 90 이하이면 여기서 요거잖아요. 90 이하이면 여기 저체중. 그다음에 90 초과, 90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110 이하이면 포함이죠. 요거이면 여기 정상. 그다음에 포함이고, 자, 110을 포함하지 않아서 초과 120 이하이면 여기가 포함이죠. 요거이면 과체중. 120 포함하지 않고 초과 140 이하이면 뭐예요? 비만. 그 다음에 얘를 초과하면 초고도 비만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BMI를 이제 지수를 주는 입력을 받아서 정수 변환을 했고요. if BMI가 140보다 크다면, 그다음 고도 미만을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BMI가 이제 120 초과이면, 120을 초과하면 비만, 120을 초과하면, 110을 초과하면 과체중. 여기는 초과만 했어도 다 됐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어도 이제 그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140 초과이면 140 초과죠. 140 초과. 그다음에 120 초과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초과만 해도 다 요 조건문을 다 쓸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90과 90 이하이면 요거만 이제 달라지죠. 요거만 달라서 저체중 하나를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BMI 지수를 가지고 나머지 여기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을 출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첩 조건문인데요. 이번에는 조건문도 하나에서 다시 또 하나의 조건문을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중 if문인데 elif, if 안에 다시 if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문 내에 또 다른 조건문. 그 전에는 if, elif, else 뭐 이렇게만 됐었잖아요. 다시 여기에서는 if 안에 다시 if문이 포함한 것을 중첩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if이기 때문에 중첩 if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문이 이제 바깥에 있는 조건문의 결과가 1의 결과가 true인 경우, 여기가 true이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실행하려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if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t면 얘를 실행하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num이 0보다 크다면 여기가 사실이면 여기 들어오죠. 여기를 실행하는데 다시 num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여기 나머지죠.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를 num은 짝수라는 걸 출력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num은 양수가 아니다라는 걸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if 안에 다시 if문을 넣을 수도 있고 중첩에서 if 안에 다시 if문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짝수 홀수를 판단하는 중첩 조건문을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num에다가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양의 정수가 뭐예요? 2, 4, 6, 8, 10 뭐 이렇게 등등이 있겠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을 내가 넣을 수가 있는데 조건을 넣습니다. 0보다 크거나 크다면 만약에 그 num이 0보다 크다면 프린트 num 해가지고 내가 입력한 num을 여기 만약에 넣은 거를 그대로 갖고 오죠. 그래서 바로 if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if 거기 num이 다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면 프린트 짝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0보다 클 경우 그럴 때는 홀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0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면 뭐가 있어요? 0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넘은 양수 0과 같은 게 하나가 남잖아요. 그죠? 넘이 0일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0과 같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넘은 양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0일 때 여기 보세요.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0을 넣은 거죠. 그래서 0을 넣었어요. 0보다 큰 이걸가 전부 다 0을 넣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여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넘은 양수가 아니다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을 넣었어요. 1은 0보다 크죠. 자, 너무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자,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0을 넣었다는 거죠. 0 여기다가 입력을 0을 했습니다. 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else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은 양수가 아니다가 출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이 1을 입력했어요. 이번에는 1을 입력하면 1은 0보다 크죠. 그래서 넘은 1을 지금 여기 요거를 출력을 하고, 넘이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 그렇지 않다면 홀수. 0과 같지 않죠, 나머지가. 그래서 홀수가 찍히겠죠. 홀수.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4를 넣었어요. 4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되고, 4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넘은 짝수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짝수, 홀수를 판단하는 중첩 조건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 전용차로는 시간대, 여기는 요일인데요. 시간대별로 하는 데도 있고, 요일별로 하는 데도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요일별로 하는 것 같고, 일반 도로에서는 시간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요일별로 한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번, 토요일은 2번, 3일은 이제 공휴일, 일요일까지 포함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제 데이 위크, 주 중에 어떤 그 요일을 선택하는 거죠. 1, 2, 3 중에. 만약에 데이 위크가 1이라면 1은 월요일부터 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세 개를 이렇게 T면 맞다면 요 세 가지를 실행하는 거죠. 버스 전용차 단속 중입니다. 아까 1일 때 요거잖아요. 1일 때 출력을 하는데 버스 전용차로 단속 중입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 승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 타입의 차종을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2번을 했다고 하면 2번을 했다고 하면 2번은 승용차잖아요. 카 타입이 만약에 1과 같지 않다면 버스 전용차 1번. 버스 전용차에서 1과 같지 않은 건 승용차밖에 없죠. 그래서 전용차로 위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버스 전용차로 1번인데 단속 중입니다가 나오고, 여기 1이기 때문에 1과 같지 않다면 위반이지만 같은 거는 여기이기 때문에 버스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출생 연도를 입력해 가지고 마스크를 구매 가능한, 우리 처음에, 지금은 누구나 아무 때나 약국에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난리였잖아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9일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구매 가능한 요일을 이제 설정했다고 했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if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만약에 2라고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이죠. 2면 뭐예요? 화요일 날 있잖아요.
만 나이를 입력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65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구매가 이거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출생 연도 끝자리는 원래 7이어서 이제 화요일 날 할 수 있는데 만 나이를 입력하라 했더니 이제 65세가 있어요. 65세는 항상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자리 생년의 끝자리를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만 나이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나이가 60보다 작다면, 그다음에 같다면이라든지 이상이면이 되겠죠. 이게 65세가 되겠잖아요. 여기 있을 때 이제 if, elif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1이나 아니면 1이거나 여기 5어 구문 있잖아요. 자, 5어 구문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가 나오는 거죠. 1이나 6 둘 중에 하나이면 월요일, 그 다음에 2나 7 중에 하나이면 화요일, 3이나 8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수요일, 4와 9에 해당이 되면 목요일,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5와 0인 경우는 이제 금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if, elif 문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65세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터틀은 다음 차시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